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9월 4일 날 시험 대비 작년 이제 그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물론 비슷하게 많이 나오죠. 비슷한 문제 배치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 뭐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만한 어떤 그런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떤 성질이나 또는 그 뭐 중학교 과정이면 관련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좀 얻어갈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앞쪽에 있는 이 모의고사 문제는 되도록이면은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앞쪽에 이걸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뭐 푸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의 4제곱인데 2분의 1이니까 2의 제곱이고 따라서 8이 나오죠. 자, 간단하죠. 그죠? 자, x가 2로 접근하니까 이제 필요 없고요. 답은 9가 나오죠.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냥 바로 이제 2가 나오죠. 자, 내수에 대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니까 여기 뭐 이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7이 될 거고 30 더해간 것 같으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2b니까 14에다가 1 더해주면 15가 되겠죠. 자, 이 뭐 이 푸는 거는 아마 이거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도대체 그 몇 초인지 몇 분 단위죠? 몇 초가 되겠죠? 자, 문제 5번은 좌측에서 1을 향해서 가니까 2로 갈 거고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3을 향해서 가니까 이거 3으로 가겠죠. 따라서 답은 5가 될 거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상함수에 대한 그 정의로 머리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편하죠. 저희한테 편한 거는 이 동경이라는 건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자, 이거 3, 4분면이고요. 3, 4분면에서 기울기가 지금 2기 때문에 1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이 세타라고 하는 건 원래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동경의 길이와 각만 주어져 있다면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x 좌표는 코사인, y 좌표는 사인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계산하십시오. 다음에 물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부호 생각하셔서 문제 풀어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x로 보죠, x. 자, 그래 주면 요거 4배, 여기 2잖아요. 2니까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4ak의 제곱이니까 4x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도 마이너스 4k, 4ak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4ak니까 그걸 그냥 y로 하죠, y. 이렇게 4y로 해도 좋고 y로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니면 어, 그 뭐 연립의 형태로 저는 그냥 만들어 놓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이건 5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61이 되겠죠. 자, 이쪽은 그냥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이게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여 있는 수에 대해서 빼주면 3x라고 하는 값이 이게 이제 5가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50이 되니까 넘어가면 45가 돼서 x는 15가 되겠죠. 최대한 좀 간단히 풀려고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서 풀어준 겁니다. 간단히 푸세요, 간단히.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다음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삼각형 정식이죠. 인수분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 이 상태에서도 그냥 sin x는 바로 2분의 1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원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프로 하세요. 항상 그래프를 배운 게 있으니까. 자, 사인에 대한 그래프 다 필요 없고요.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만이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 값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애의 합이니까. 이걸 알파로 두면 요 2,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은 항상 파이에서 빼주는 거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요만한 길이가 요만한 길이니까 둘을 더해주면 파이가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요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마찬가지죠. 로그에 대한 어떤 형태고 지금 보면은 m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건 로그 2의
이건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m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일 거고요. 양수니까 m은 2분의 1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거를 풀어놓고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합쳐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을 좀 보시면 요거는 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로그 2의 30이잖아요. 그죠? 2의 5제곱이니까.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32 곱하기 n, 3의 n의 세제곱이죠. 자, 이게 이제 2분의 1이라고 갔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n 세제곱은 64분의 1이고요. 이게 이제 4분의 1의 세제곱하고 같으니까 따라서 n이라는 값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를 더해주면 4분의 3 되겠죠. 자, 간단하죠, 그죠? 9번까지 그냥 후딱후딱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오시고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정확한 계산. 자, 그리고 6하고 7이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두 변과 사이각이죠. 따라서 그 넓이인 15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죠. 자, 문제에서는 코사인의 세타를 물어봤죠. ABC니까. 자,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이고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따져주고 여기를 5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가 7분의 5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1사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각삼각형하고 똑같죠, 지금. 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할 때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77이 49고요. 5, 25에 해당하니까 빼주면 24가 되잖아요. 따라서 2루트 6이 되죠. 자, 이런 값이죠.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는 7분의 2루트 6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보다 큰 그런 등비 수열 AN입니다.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줬는데 기본적으로 SN은 R이 1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값만 써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S2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이거의 공비는 모르죠.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위쪽은 똑같죠?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계산 먼저 해주죠. 뭐 여기. 자, 그럼 이게 이제 R제곱 플러스 2 나올 거고요. 자, 이 값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면은 R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A3 없어지고 그러면 R 제곱분의 6이 되겠죠. 이거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넘겨주면 이게 R 제곱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이 0이고요. 이거 2, 3은 6이니까 R 제곱은 2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일곱 번째 항이니까 H7은 첫 번째 항은 3이라고 줬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R의 6제곱이 되잖아요. R의 6제곱은 R의 제곱을 하니까 R의 제곱의 세제곱이라 그래서 3 곱하기 8이 될 거고 그러면 24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자, 문제 12번 같은 경우는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파이니까 얼마를 집어넣어야 여기가 파이가 되죠? B분의 파이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주기는 이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딱 모양이니까 이게 이제 4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값이 얼마죠? 4파이가 되는 모양이니까 자, b의 값은 4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양쪽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세 개의 양수잖아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주면 a의 탄젠트 자, 이게 이제 이 4분의 1x 플러스 c가 될 거고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는 4분의 1을 뽑아서 정리하셔도 좋고요. x의 개수가 항상 1입니다. 이꼴 제로가 되는 값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c가 되죠. 됐죠? 자, 이 값이 이제 파이로 이동한 건지 이쪽인지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자, c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바로 4분의 3이겠죠. 플러스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얻어서 다시 식을 써주면 a 값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좌표가 간접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죠. 따라서 다시 써주면 4분의 1x 플러스 이게 여기서 4분의 3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죠. 자,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4분의 3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0을 대입했을 때 3이라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탄젠트 4분의 3파이고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이거를 뭐라고 돼 있죠? 곱해 주십시오 이거군요. 따라서 16분의 9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는 지금 문제들이죠. 뭐 사인, 코사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비슷한 유형으로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이 3점짜리도 웬만하면 그냥 후딱후딱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이제 수열 문제는 이제 대입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하는 거라서 내용 파악 정확히 하시고 주어진 조건 정확히만 파악하시면 이거 뭐 문제 뭐 누구나 맞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은 2죠. 자, n번째 항이 8보다 작으면 2배에서 1을 빼주세요. 그거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은 8을 안 넘잖아요. 이거 2배에서 1을 빼주면 3이 되겠죠. 아직 8을 넘지 않기 때문에 2배에서 1 빼주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 2배에서 1 빼주면 9가 되고 이제 넘어갔으니까 다시 이 다섯 번째 항은 지금 3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3이죠. 그럼 이게 똑같이 반복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럼 여기서 4, 5, 6이죠. 5, 6, 7이겠군요. 그죠? 5, 6, 7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에서부터 다 똑같죠, 이거? 어, 얼마죠? 10번째 항인가요? 여기까지겠죠. 그러니까 항 3개씩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자, 16번째 항까지니까, 그 다음은 11번째 항에서 13번째가 될 거고, 14번째에서 16번째 항까지. 자, 이 값을 다 똑같이 가질 겁니다. 자, 요거 더해주면 다 더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게 더해주면 지금 17이잖아요. 자, 17 곱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하라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첫 번째 항 2가 있었죠.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5칠 35니까 7 어디 있죠? 1의 자릿수. 요거만 따져도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문제 14번. 자, 14번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실근의 개수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잘 모르겠으면 빨리 지수 파트에 거듭 제곱에 대한 그 성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50의 n제곱근. 자, 이렇게 돼 있죠. a의 n제곱근이죠.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때 이게 짝수냐 홀수냐와 이 a 값의 뭐 범위에 따라서 그죠?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짝수일 때는 그렇고 n이 홀수일 때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실근의 개수가 fn이라고 했을 때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만 나온 거죠. 그럼 한 번이 짝수면 한 번은 홀수, 한 번이 홀수면 한 번은 짝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짝수일 때의 개수가 1인 경우는 얘가 0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여기서 a가 이게 0보다 크면 두 개 이렇게 되고 a가 0인 순간에 여기서 딱 한 개가 나오죠. 0보다 작으면 없죠. 요거니까 지금 요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n제곱을 해서 이 값이 되는 값이고 그 값이 이제 a가 바로 얘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다란 a 값이 되겠죠. 이 값이 0일 때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주면 5하고 여기 10이 되잖아요. 자, 5인 순간에 여기다 4를 넣어서 4를 넣어주면 F5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0보다 크죠. 이렇게 이거 안 되죠. 4일 때 짝수니까 두 개하고 요거 하나하고 맞지 않죠? 자, 그럼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금 5 하나 10인데 이쪽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마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9면 홀수니까 하나가 나오고 플러스 1인 10일 때 하나가 나오고 자 10일 때 하나하고 그리고 11일 때도 하나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n이라는 값은 9하고 10이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거듭제곱근이 무언지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주고 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 문제 나오니까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3점짜리 같은 4점짜리.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n이죠. 이런 원이 주어져 있고 y 이퀄 루트 3x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x 좌표 이건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여기다 그냥 뭐 3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잖아요. 이게 이제 x라고 하는 값은 양수니까 그죠? 4분의 n 값이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루트 n이 되죠. 요 x 좌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x 좌표를 x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xn이에요. 따라서 자 문제에서 얘기한 요 부분을 써주면 그러면 시그마 k 꼴 1에서 80까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k에 관해서 넣어주니까 2분의 루트 k 플러스 2분의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2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여기서 하죠. 유리화를 할 때에도 분자분모에 동시 쓰지 말라 그랬죠. 자 밑에는 너의 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이 되니까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2에 루트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그리고 텔레스콥 메소드죠. 망원경의 원리 처음과 마지막만 남습니다. 따라서 2에 처음이라고 하는 1로 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여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80을 집어넣었을 때에 81이 되니까 이제 9가 남겠죠. 이렇게. 자, 계산을 해서 이걸 열거 나열을 하는 건 아니고 열거 나열하는 건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 저는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답을 바로바로 그냥 내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만 남습니다. 가끔은 이게 두 개씩 남을 때가 있죠. 처음 두 개, 마지막 두 개 남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잘 보시고 자,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지수. 여기가 이제 마치 이제 비례상수처럼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항상 이 지수를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A라고 하는 값은 B의 X분의 Y 제곱이 되죠. 자, B라고 하는 값은 A의 Y분의 X 제곱이 되죠.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늘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하나가 더 나왔을 때 뭐 Z제곱이 있다면 보통 K로 비례상수를 설정해 주고 갖다 보니까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매개변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비례상수보다는 이 매개변수라는 값을 놔주고 뭐 A는 K의 X분의 1, B는 K의 Y분의 1, C는 K의 Z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지금은 이 Z가 아니고 얘가 C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게 이제 매개변수처럼 돼 있죠. 따라서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을 C에 얼마로? A분의 1로 3이라는 값을 C에 B분의 1로 해놓고 이 A 플러스 B 이런 관계가 나와 있고 여기 6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뭐 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죠. 자, 이 6이라고 하는 값은 이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고요. 여기가 AB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여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여길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AB라서 마이너스 2AB라는 이수만 살짝 넘겨주면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죠.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남는 건 2AB의 A 플러스 B가 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죠. 따라서 AB분의 A 플러스 B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값이 2가 나온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C를 얘기했기 때문에 자, C라고 하는 값은 그럼 6의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결국 로그 6의 2분의 1 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찾아주시면 돼요. 4점짜리 같진 않죠. 자, 이런 문제 절대 로그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로 푸세요, 지수로. 자, 절반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7번 4점짜리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입을 해서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되게 단순 무식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시간을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17번 문제는 모든 항이 양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은 이거 등차 중항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세 개 각각의 이어지는 항에 대해서 가운데 항이 두 배를 해주면 이 양 사이드를 더한 것 같으니까 이거 등차 소율이라는 얘기죠. 자, 그거 하고 세 번째 항, 22번째 항의 곱과 이건 이제 합을 한 조지가 이제 곱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더한 수와 같습니다. 이때 너를 구해보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가만히 보면 이제 정 가운데 항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정 가운데는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굳이 첫 번째 항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죠. 다섯 번째 항으로 바꾸세요. 자, 요거 어떤 관계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2를 두 번 빼면 되죠. 이렇게 22번째 항이라는 건
다섯 번째 항에서 d를 17번 더해주면 되죠. 자, 이런 경우고요. 이 값이 일곱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 이 d를 두 번 더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여덟 번째 항도 세 번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10 이런 거니까 뭐 이게 뭐 전개해서 나열을 하는데 무조건 막 전개하지 마시고 이제 필요하다면 더 이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요거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써줄게요. 마이너스 2d에다가 이거 17d가 되니까 15d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하고 상수항이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4의 d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면은 2d 여기 3d가 있으니까 5d의 a5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이제 6d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 이제 이 넘겨주면 여기 넘겨주면은 이게 10D에 A5가 되고요. 넘어가면 34가 넘어가니까 이게 40의 D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다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다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게 D 플러스 D분의 1이 되죠. 이게 이제 4D가 되나요? 이렇게. 자, 요 모양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죠? 자, 이때 이 두 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뭘 확인할 수 있죠? 곱이 일정하죠. 그죠? 곱이 일정하니까 산술기야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둘을 곱한 값이 4로 일정한 값이고 따라서 이 값 뭐로 나오죠? 4로 나오죠.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 두 배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8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도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산술기하고 코시리바르츠는 좀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8번. 이 18번 같은 문제도 지금 이 좌표들이 없잖아요. 가만 보시면 CD, BA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주어져 있는 로그 2의 3에 대해서 A는 반드시 1이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긴 1이 나올 거고 이 B의 값은 여기서 계산해야 되고 이 4,2라고 하는 점을 왜 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이 값은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당연히 2가 나오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PQ 사이의 관계를 얻으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2라고 하는 값은 자, 대입해주면 로그 2의 4-P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넘깁니다. 그럼 4-P라고 하는 값은 넘어가면 2-Q에 대해서 2의 2-Q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것도 막 분리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값이고 뭐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고맙겠죠. 자,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하러 갑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당연히 이게 3이 나온 거니까 여기 8이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요. 3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D에 대해서는 3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로그 2의 x를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q가 나왔죠. 뭔가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넘어가면 3-q가 되고요. 따라서 x-p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면 2의 3-q제곱이죠. 그럼 이거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이죠? 자,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얘니까 그럼 8이 됐으니까 2배잖아요. 그죠? x라고 하는 좌표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값은 이게 뭐가 되죠? 8-2p가 돼버리죠. 자, 넘어가니까 결국 8-p였던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p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됐던 얘기고요. 자,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y값이 0일 때잖아요. 그죠? 자, b의 좌표에 대해서는 0일 거고 그러면 로그 2의 x-p 플러스 q가 되는 이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면 여기서는 x-p가 바로 2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되니까 이걸 넘긴 값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값이 그럼 1-4분의 p가 되겠네요. 따라서 x좌표는 요거 휙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1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4분의 3p가 되겠죠. 이렇게. 즉, 여기가 1 플러스 4분의 3p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가
그냥 4분의 3p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4분의 3이야 이러고 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라 그랬으니까 p에서 4분의 3p를 빼주면 그냥 4분의 p 아닌가요? 자, 이 값이 4분의 3이 나왔죠. 그죠? 따라서 p의 값은 3이고요. 자, 이제 이 q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넣어주면 3이 p 값이 3이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은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q제곱이잖아요. 이게 이제 4분의 1 되면 되죠. 그죠? 따라서 q라는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이 둘에 대해서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계산이죠. 그냥 계산. 이렇게 미지수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라서 아마 그래서 4점을 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3점만 줘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를 보고 지를 겁먹고 문제 안 풀고 이러지 마세요. 좀 푸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19번인데 이 문제 19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표현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네 개의 수가 있는데 되게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네 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룹니다라고 줬어요. 공비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A1에 대해서 A의 3은 뭐가 되죠? 이게 A1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그러면 A1R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일곱 번째 항은 A1R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머지 이제 두 번째 항이나 네 번째 항이라든지 이게 지금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점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나조건에서는 이걸 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1을 넣어주면 여덟 번째 항이 나와요. 그죠? 둘의 곱이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은 A1 곱하기 A8이 나오니까 그럼 A8은 첫 번째 항을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은 A7 나오죠?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은 일곱 번째 항 여기잖아요. 여기 A7이 여기 있죠? 그럼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이걸 넘겨주면 되잖아요. A1R의 세제곱이고 75다. 이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주면은 여섯 번째 항이 나오죠. A3 여기 있잖아요. A3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게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A1R 분의 7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 넣어주면은 여기 다섯 번째 항이 있으니까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음, 이거는, 다섯 번째 항인 이거, 그러니까 A1R 제곱 분의 75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다 나왔죠.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요거는 단순 계산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A1에 대해서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 다 더하면 이 부분이 거꾸로 나오죠, 분모에. 그러니까 분모에 거꾸로 나오는 이런 항들은 그러니까 이제 70원은 다 똑같으니까 가장 높은 값을 거꾸로 끌어내 주면 예전에 이제 아마 계산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걸 꺼내주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A1 분의 75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R 세제곱만 싹 곱해주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플러스 R 제곱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이 나오죠. R을 해주면은 네 번째 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두 번째 항이 나오겠죠.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1 플러스 A1R 세제곱분의 75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 제곱의 R 세제곱 이 값이 이게 3분의 400입니다.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걸 준 거 아닐까요? 자, 이제 A1R 세제곱의 75가 이게 A1, A2 이게 이제 3분의 10이잖아요. 그럼 3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10도 없어지겠네요. 이 값이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40이 되는 항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R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쓰셔도 좋긴 한데, 40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1 플러스 R이죠? 이거 R제곱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1 플러스 R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R제곱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R인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R 세제곱이죠? R 제곱이죠?
플러스 R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9가 0이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인수정리 써주면 되죠. 당연히 1은 안 넣겠죠. 그래서 R에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7이죠. 이게 얼마죠? 9죠. 36에다가 3 더하니까 39 딱 나오죠. 즉 R-3이라는 값이 나오고 나머지 조리제법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줄로 쓰세요. 플러스 4R이 되고 나머지는 상수항은 인수분해가 어차피 되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냥 13이라고 하면 되죠. 자, 문제는 이거 당연히 양수에 해당하는 거죠. 양수니까 양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R값은 3이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 뭐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항 어디 있죠? 요거죠. 요거. 그럼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이제 A1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건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R이 나왔으니까 어,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1이고요. 그리고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고 여기 75가 되는데 이 값이 3분의 10이죠. 그럼 이제 A1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약분이 3이는 6, 3, 5, 15. 여기가 3, 9, 27. 자, 요거 3이 되고요. 요거 5에 대해서 2가 되고 5, 5, 25인가요? 저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1 플러스 3의 A1분의 5라고 하는 값이 2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까지 좀 정리가 되나요, 이게? 요거까지 이제 싹 다 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음, 이게 뒤쪽하고 약분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이제 A1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여기서는 9까지밖에 안 되죠. 요거는 약분 전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처럼. 자, 3에 대해서 여기 9고, 여기 25. 더 이상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게 아니었고, 얼마가 되죠? 9A1에 25고, 이 값이 3분의 10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9A1을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의 A1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이제 30의 A1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25가 0이 되니까, 이거 딱 그 완전 제곱이 되는군요. 이렇게. 요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항은 이게 이제 3분의 5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인가요? 세 번째 항이죠. 자, 이 세 번째 항에다가 여덟 번째 항을 더해 주세요. 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자, 세 번째 항은 A1R이죠. 자, A1은 3분의 5였고요. 이렇게 R은 3이었습니다. 더하기. 자, 여덟 번째 항은 A1분의 75니까 이거 뒤집어 놓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75 곱하기 5분의 3이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 없고요. 요거 이렇게 5 1은 5, 25인가요? 따라서 45 더하기 5가 되니까 그 결과는 50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서 쓴 이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식에 대한 변형이죠, 요거. 요런 정도만 좀 하실 줄 알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이 값이 결국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죠. 4점짜리긴 하지만 네, 요거 하나쯤 더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이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자, 문제 20번 같은 문제가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하라는 형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점짜리다운 문제가 나오는 건데 친절하게 좀 이차함수 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x축에 딱 접하는 이차함수를 지금 줘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모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k 값이 나오는 형태로 하나 준 겁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이 이제 k, 0이니까 자, 이거 하나 줘놨잖아요. k는 0보다 크다 그랬고 이걸 줘놓고 이제 3을 기준으로 해서 둘을 나누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k를 곱해놨죠 지금. k를 곱해놓고 a만큼 이 식을 또 평행 이동을 시켜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a가 되겠죠?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접하는 경우가 되고 자, 여기 이제 k를 곱했잖아요 지금. 이 k가 지금 이거 1이잖아요 여기가. 자, 이 값이 1인데 1보다 작은지 이 k 값이 1보다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k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그 값이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둘을 나눠 놓은 데다가
그렇게 놓고 이제 가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GX가 존재한대요. 그럼 3을 대입해서 얘네들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거보다 더 낮은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접해야 되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면, 그죠? 여기 안 접하죠, 이게? 이렇게 접하게끔 안 접하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뭐가 좀 비슷한 것 같네.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 만나는 교점으로 따졌다면 여기가 이제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만큼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아마 3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X축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교점이라면 이쪽 부분과 양쪽 부분 3보다 작을 때도 X축, 3보다 클 때도 X축에 두 개가 접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 K라고 하는 값은 0과 1 사이가 아니라 K가 아마 1보다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확 꺾여서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와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를 3으로 봤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3보다 작을 때는 이 식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x축이 하나죠. 근데 이제 3보다 작은 곳에서 3보다 큰 쪽에 이 함수가 여기에 k 플러스 a가 들어갔기 때문에 3보다 클 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가 여기서 콱 꺾고 올라간 이걸 쓰는 거죠. 아, 이건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하려면은 그래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2차 함수인데 미분이나 이런 거 뒤쪽에 들어가면은 뭐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도 막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 판단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극한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물론 자 이렇게 한 이후에 기억부터 보는 거죠. 자 기억 F1이 1이면 자 F1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네요. 즉, 1 대입하면 1-k의 제곱인데 이 값이 얼마죠?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1-k라는 건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라고 하는 값은 0이 되거나 아니면 넘어가니까 2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k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넌 아니고 너겠네요. 이거죠. k가 2니까 이 2라고 하는 값은 3보다 작은 위치이고 딱 이 꼭지점이잖아요. 따라서 G에 2 넣어주면 당연히 0 나오겠죠. 기억 맞습니다. 됐죠? 다음에 니은은 지금 이 구성의 이제 그래프 자체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3보다 작은 식이니까 이 함수에 넣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다 쓱 넣어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은 여기 위쪽이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그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디귿에서 이것 부등호 자체가 k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일단 탈락이죠. 일단 이거 안 됩니다. 자, 이 k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일단 1보다 커야 되죠. 아까 1보다 작을 때는 완만했고 1보다 크니까 그나마 3이 이쪽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건 커야 되고 그리고 k 값은 지금 보시듯이 3보다 작은 쪽이 아니고 3보다 큰 쪽이 나와야 되죠. 이건 뭐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거. 이런 그래프에 대한 관찰에 그냥 극한 개념만 살짝 놓은 거라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물론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극한에 맞게끔 2차 함수를 폭까지 움직여가면서 평행이동하면서 여기 맞춰가는 형태라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자꾸 물어봐요. 그건 고2, 고3이고 똑같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 자꾸 그려보세요. 그래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 21번도 여지없이 이제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제 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1번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고요. 이거 뭐, 시간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면서도 상당한 노가다가 돼요. 이거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다. 대입도 좀 많이 해줘야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점화 관계에 대해서 그 점화식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대입만 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입시키는 것만 죽으라고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 모의고사나 심지어 수능조차에서도 이런 거 낸다는 거는 점수는 주고 싶은데 뭐 그런 의도인지 시간이 여유가 되면 풀어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무튼 좀 수능에서 나올 만한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하기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21번은 그냥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대입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어 3의 배수면 항이죠. 항이 3의 배수가 되면 다음 항은 그 해당하는 항이죠. 그 항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곱한 값을 쓰십시오. 이런 거고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인식하면서 단위가 3의 배수 형태로 끊어서 뭔가를 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그런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읽어주시고 자, 첫 번째로 얘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20항과 21항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n에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20을 넣어주면 그럼 위쪽이죠. 2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1번째 항은 이제 가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20이니까 이건 1이 될 거고 짝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1이죠. 이게 뭐하고 같죠? 20번째 항과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더해주면 0이잖아요, 지금. 그럼 둘 다 0이겠죠? 이렇게. 요걸 지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줬다는 건 A1까지 거꾸로 내려가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뭐 넣죠? 어, 19번째 항이겠죠? 자, n에 19를 넣어주면 아직까지는 뭐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다시 위쪽입니다. 그러면 20번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19번째 항하고 같고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19번째 항도 0이 나오겠죠. 20번째 항이 0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걸 탈피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즉, n이 18일 때는 이제 3의 배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여기다 이제 18을 대입해 주게 되면 21번째 항이죠. 21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이제 반대로 계산하는 건데 그냥 두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 18번째 항에다가 여기 그 항에 대한 그 수를 빼준 값이 됩니다. 그 얘기죠. 거꾸로 넣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an이라고 하는 그 항은 반대로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n입니다. 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보셔도 되겠죠. 자, 근데 자, 이 21번째 항은 일단 0이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되니까 여기서 18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가 나오면서 다시 자, 근데 17번째 항을 가서 봤더니 여기 이제 18번째 항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 18이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죠? 이 값은 이건 이제 사용요소가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홀수가 되면은 이거의 17번째 항과 같다. 즉 17번째 항은 자, 17번째 항입니다. 17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18번째 항이니까 그냥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그다음 n이 16일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지금. 따라서 그러면 17번째 항이 16번째 항과 같다. 즉 A의 16은 18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규칙적인 형태가 좀 나오는 건데요. 이게 21번째 항, 20번째 항, 19번째 항은 전부 0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었고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면 뭔가 규칙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또 15번째 항이니까 이걸 벗어나죠, 이제. 15번째 항이라면 3의 배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18번째 항을 가지고 판단하죠. 자, 여기 아래 두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5번째 항이니까, 요거 세 번째 항이죠. 이렇게. 그럼 18번째 항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 n을 빼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18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이었기 때문에 여기 넣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18에다가 15를 빼면 3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여기에 이제 15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15에다가 마이너스 N 값이고, 이걸 계산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여기에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오죠? 이게 3이 나와버리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왔죠? 그러면 넣어봐야 되죠, 다시. 근데 이거 이제 같거나 부호를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죠? 14번째 항이 들어가면 짝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이 15번째 항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14번째 항과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A의 14는 또 3이 나와요. 자, 13이 들어가도 똑같죠, 지금. 이건 이제 13제곱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14번째 항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13번째 항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한 번은, 위쪽이 마이너스 18, 한쪽은 플러스 18에 대해서 마지막이 반대로 음수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아, 그럼 이런 관계를 혹시 유지하는 건 아닌가? 계속 갖다가 놓고 부호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니까 그럼 n이 12가 된다면 마찬가지죠. n이 12에 대해서는 15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이 12번째 항에다가 11을 빼주세요. 이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12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15번째 항에다가 부호를 바꾸셔서 그리고 12를 빼주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 12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됐죠. 이게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은 플러스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11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A의 11은 15가 되겠죠.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우리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자, 이거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당연히 또 1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너는 이것도 이제 12번째 항이고 마이너스 A에 9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9가 될 거 아니에요? 9번째 항에다가 9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건 이제 계산하면 이게 이제 15니까 이게 마이너스 15죠? 자, 마이너스 15를 집어넣고 넘어가면은 자, 이거 9번째 항이 뭐가 나오죠? 6이 나와버리죠. 됐죠? 그럼 또 끝났죠? 자, n이 8일 때 당연히 a8이라는 값은 6이 나올 거고요. n이 7일 때 자, a의 7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이런 형태에 대한 어떤 규칙만 잡아줘도 그나마 고맙다 이거지만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지금. 그죠? 자, n이 6이 돼버리면 마찬가지죠. 아홉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의 부호를 바꿔주시고 6을 빼주세요. 이거잖아요, 다시. 따라서 이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죠? 아홉 번째 항은 6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끝났죠. 즉,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얼마죠? A5가 1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자, 네 번째 항에 대해서도 A4는 얼마? 12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가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또 여섯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의 부호를 바꿔서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바꾸셔서 해도 돼요. 편하게. 자, 그래 주면은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가 됐던 거니까 넘어가면 9가 될 거고 부호가 바뀌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죠? 자, 세 번째 항은 9가 되나요? 자, 이게 되겠죠? 자, 끝났네요. 두 번째 n이 2 넣어주면은 9가 되겠죠? 자, n이 1이 되면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인가? 이 고3이 이런 거를, 풀 만한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별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렵게 수열하는 걸 공부해 놓고 이런 거 무식하게 그냥 대입해 가지고 답만 얻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1에서부터 18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더하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개씩 나오니까 저희는 여기서 한 개씩만 더해 주면 되죠, 그럼. 자, 처음에 뭐였죠? 18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3이 있죠? 15 있죠? 6이 있죠? 여기 12가 있고 그리고 9까지죠. 자, 이것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21이고요. 자, 요게 36이 되고요. 요게 42가 되고 요게 54가 되고 요게 63이 되는군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어떤 형태라면은 또 뭐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게 시험장에서 마음이 촉박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 대입하는 시간만 버리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 여기서도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산 잘하시고 실수가 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잦은 실수 조심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는 거죠, 여기서. 자, 단답형이죠. 22번. 계산해주면은,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로그 2에 4가 나오니까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 넓이가 2RL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2RL은 6파이가 되고, L은 2파이가 되니까, 자, 쪼개주면은 8파이 없어지고요. 이거 L도 없어지고요. 요렇게 되나요? 그죠? 음. 어, 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R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어, 여기서 가만있어 봐. 여기 이제 이 R을 어디 보자. 2파이가 되고요.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2R이 아니죠, 여기가 2분의 1 R이죠.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이렇게 2분의 1 R 값이다. 왜냐면 분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따라서 2분의 R이 3이니까 R은 6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4번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점수 주는 거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미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증가함수죠, 이렇게. 증가함수에 대해서 지금 1과 25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25에 대해서 여기가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 넣어주면 6이고요. 25 대입해주면 27이니까 여기가 18 나오겠죠? 이렇게. 그 둘에 대해서 더하는 거니까 답은 24로 해서 그냥 점수를 막 퍼주는 겁니다, 여기선. 틀리지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내신 대비나 이런 거 풀 때 이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로 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 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고 이때 이거를 하나의 어떤 x 값으로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곱했을 때 이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와서 합을 구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은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저거. 자, 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근에 대한 곱에 대해서는 주로 로그에서 나오는 것이 지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직접 구하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3점짜리니까. 따라서 3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10이 있으니까 30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81이 0이죠. 이거 27 곱하기 3 아닌가요? 그죠? 따라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27 하나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꼴 0이니까 나왔네요. 이거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알파를 3이라고 하면 3의 x제곱이 3이니까 베타는 1이 나오고 그냥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9 플러스 1에서 그냥 10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관련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지수에서는 이렇게 합을 물어보면 곱을 이용해서 로그는 거꾸로죠. 그죠? 곱을 물어보면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진수는 합이 곱이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 그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 문제 26번입니다. 이 문제 26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뭔가가 있는데 일단 무한대로 가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거를 차수하고 최고차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지금 두 함수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0분의 0꼴이죠, 이거.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g의 3 마이너스 f의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고요.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이 gx 마이너스 fx는 뭐죠? 3을 근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x 마이너스 3이 될 거란 말이죠. 최고 차이 계수가 아직 뭔지 모르고 뒤에 있는 수도 뭔지 몰라요, 저희가. 그냥 x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참수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1이 나왔으니까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에 대한 최고창의 개수가 2였다면 요거에 대한 최고창의 개수는 3이었겠죠. 그래 1 나오니까 여기가 4였다면 얘는 5가 될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빼게 되면 최고창의 개수는 그냥 1이겠죠. 이렇게 그냥 1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나왔고요. 자, 이거에 대한 계산으로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다시 싹 올려주면은 x-3은 없어지고요. 3 대입하면 요게 3-k가 딱 8이 나와버리니까 요 k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즉, 다 나왔죠. gx-fx라고 하는 값은 x-3의 x 플러스 5였던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5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자, x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10이 되니까 답은 20이 되죠. 자, 이건 4점짜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차수와 개수를 계산했는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차수를 계산하라.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나의 차수 개수가 작고 하나 높은 거죠. 그래야 이제 x제곱을 뺐을 때 둘이 같게 나와서 1이 나올 테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됐죠? 자, 26번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4점짜리가 아닌 형태가 4점짜리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꼭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문제 27번입니다.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0과 4 사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fx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항상 요걸 기준으로 하죠. 여기에 이제 진폭이 2분의 1만큼 올라갔고, 곱했으니까 위아래로 이제 벌려놓고, 그리고 이제 1만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형태가 되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돼요. 이게 미지수가 나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릴 이유는 없거든요. 개형을.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주기죠, 주기. 자, x에 얼마 집어넣어야 2파이가 되나요? x에다가 2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과 4 사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를 두 번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값을 정하기보다는 y 값 하나를 이렇게 정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위아래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거 이제 1일 때가 최대니까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 가운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주기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해서 요 부분을 이제 4로 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를 지금 위아래로 잡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올라가죠. 자, 또 하나가 떨어지면서 자, 이렇게 돼서 하나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절대값이니까 어딘가 0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끌어올리게 되는 식이니까 뭐 끌어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x축을 하나 이렇게 거볼게요. 이렇게 걷을 때에 이만큼이 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요만큼을 기준으로 이제 요만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자, 이 값은 이게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게 2분의 n-1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대략적인 개형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n은 4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4부터 하나씩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n이 이제 4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n이 4가 되면 이게 3이 되죠. 이 부분이 3이 되니까 3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4였기 때문에 이 n 이퀄 4가 됐을 때의 이 gn에 대해서는 값이 얼마죠?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그 좌표 따져주면 되니까 0이 되죠. 2가 되죠. 그리고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합은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자,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5일 때, 이제 n이 5일 때면은 이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3을. 그럼 아래쪽에 있는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은 이게 지금 1점 얼마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하는 값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경우가 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이제 여기 요거하고는 상관없죠.
자, 이게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값을 이제 따져주는 게 좋은데 지금 요게 2점 얼마니까 여기 정확하게 만나는 점이 아니고 요거보다는 더 위쪽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x 값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사분면은 그냥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일사분면의 각을 저희가 이제 알파로 쓴다면, 자, 알파라고 하면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거. 지금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야 되죠. 4사분면이니까. 따라서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이쪽은 2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4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죠. 따라서 요거 이제 합은 전체를 다 더한 거니까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싹 다 없어지고 2, 4니까 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n이 6이 되고 n이 7이 되고 다 똑같죠, 이거. 다 똑같으면서 이제 n이 8이 되는 순간 이렇게 이제 8이 되면은 여기가 3이 딱 나오죠.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3이 딱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거는 어디죠? 이게 3이 이제 여기서 딱 나왔으니까 이것도 써야 되죠. 이것도 써야 되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 써야 되죠, 이제. 이거 써야 되죠. 자, 이런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놓여 있던 이 8에다가 x에 대해서는 이 8에다가 플러스죠. 여기 부분 더해주면 되죠. 여기 지금 그 2였으니까 1이죠.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을 더해서 그 합은 1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9가 되면은 n이 9가 되면 이 값이 이제 3을 이렇게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위로 넘어가니까 아래쪽에서 마치 여기 있는 좀 요 빨간 선이 있죠.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그대로 쓰고 따라서 이것도 이제 x에 대해서는 8이 그대로 쓰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쪽 부분은 1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1에서 빼주고 1에서 더해주고 1에서 빼주고 1에서 더해주죠. 그죠? 1에서 빼주고 1에서 더해주고 1에서 빼주고 그리고 1에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이 1에서 빼주고 1에서 더해줬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주고 여기서 더해줬으니까 이게 6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이제 16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됐죠? 근데 이제 n이 10일 때도 똑같죠. 그죠?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 이건 이제 n이 10이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n이 이제 9가 되면은 이게 꺾여 올라가는 값이 4니까 맞죠? 12도 이것도 꺾어 올라가니까 3인 부분이 이렇게 다 만나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n이 10일 때도 16이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십시오. 이거니까 자, 여기 이제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32가 되니까 58이 되겠네요. 됐죠? 자, 어떤가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상하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상하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못 그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요 두 부분을 더 안 더했군요. 자, 요거까지만 더했는데 여기 8이 두 개가 더 있죠. 이거일 때도 8이고 이거일 때도 8이니까 이게 16이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16을 하나 더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74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이고요. 상하함수에 이제 이어서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위아래로 나눠놓고 주로 이제 문제를 자꾸 이 절대값을 시험으로 해서 이게 꼭 상하함수에서뿐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자꾸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상하함수도 그렇지만 뭐 미분, 적분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려 놓으면 나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라서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4점짜리이긴 한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문제 28번 같은 경우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코사인 법칙이죠. 사인 정리죠. 반드시 쌍을 이루어서 문제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코사인 법칙을 보통 2번 정도 쓰는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제 이걸 보는 순간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지만 우린 이거를 이제 세타로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 각도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 길이를 2로 줘놨죠. 이거 잘하면 닮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상 과정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DE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5라고 줬어요, 지금. 그리고 CD하고 그 다음에 CE 이렇게 둘레를 5루트 3으로 준 거예요. 요만한 삼각형에 대한 둘레 길이가 5루트 3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그러니까 삼각형 ABC죠. 요 삼각형 ABC에 대한 어, 외접원의 넓이가 이게 P분의 Q입니다. 이러고 준 거예요. 됐죠? 이게 P분의 Q로 주어져 있을 때에 이때 이 P 플러스 그 Q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거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커다란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반지름을 알라는 얘기는 사인 정리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결국엔. 그럼 사인 정리를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저희가 이제 찾아가면 돼요. 뭐 이게 삼각형이 너무 많아서 어디든 나오겠죠. 일단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줘놨기 때문에 자, 요거 길이에 대한 합을 줬죠. 합을 줘놨으니까 두 변과 사이값. 그러니까 이제 가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를 x로 둬도 좋고 여기를 x로 둬도 좋고요. 보통은 이제 이 복잡한 식은 하나의 x 값을 보는 게 좋으니까 저는 여기를 x로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x 5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5 루트 3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두 변과 사이각에 대해서 5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5에다가 x의 제곱이고 2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같은 거죠. 원주각이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6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요거 이제 요렇게 해서 3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요 계산해주면은 값은 좀 크지만 25에 3이니까 7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 루트 3x가 되죠. x제곱은 이거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자,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25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로 쓰셔도 좋고 3분의 5 루트 3의 x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넘겨주시면은 3분의 30. 따라서 3분의 25 루트 3의 x가 자, 25를 넘겨주면 이게 50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은 요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게 넘어가면은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 루트 3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쪽은 이제 3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죠. 반지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죠? 사인 정리, 사인 정리. 이제 사인 정리를 저희가 이제 알고 문제를 좀 풀거나, 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값을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각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놓여 있는 자 보시면 요렇게 놓여 있는 이 삼각형하고 그리고 요렇게 크로스 되어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각이 같고 막곡직각으로 같으니까 이게 AA 닮음이죠. 그죠? 지금 이게 이거에 대응하는 변은 분명히 여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2에 대해서 2 루트 3이 됐으니까 1대 루트 3이 된 거죠. 그죠? 1대 루트 3인 거예요. 자, 1대 루트 3인데 조심할 건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약간 이거를 요 점을 기준으로 휙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 지금 b의 값은 어 이거 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대 루트 3이 됐는데 여기가 루트 3배가 지금 3루트 3이 됐으니까 여기가 3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8이 나왔죠, 지금. 됐죠? 그리고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나머지 하나에 대한 그 값을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을 이쪽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BC를 알면은 사인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요 값을 제가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면 되죠. 즉, y의 제곱은 두 변과 사이각이고 이 변이 8이었으니까 64고 요게 2루트 3이니까 제곱해주면은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또 한 번 더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써주면은 6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루트 3은 3이니까 이거 전체가 이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이거 이제 3이 되고 2분의 1이니까 싹 다 없어지고요. 요 값이 요게 그러면 16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여기 12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이제 그 60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y라고 하는 값이 뭐 굳이 바꾸자면 이게 얼마죠? 4 곱하기 15니까 2루트 15가 되죠. 이렇게.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자, 이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인 정리죠.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C 2 루트 15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2R이 되잖아요. 사인 정리죠. 자,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3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를 좀 뭐 간단하게 쓰시던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쓰시던가 이 코사인의 세타가 6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동경의 길이가 6이고 여기가 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66에 36 그죠? 66에 36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루트 33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즉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값은 6분의 루트 33이 되죠. 됐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그것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루트 33분의 1분의 2 루트 15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주면 루트 33분의 이게 12 루트 15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계산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왜냐면 이제 요거가 이제 2R이 되는 거니까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어, 얼마죠?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요거죠, 요거. 따라서 파이 곱하기 이거 전체의 제곱이죠. 따라서 33분의 자, 12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3이니까 11이 될 거고요. 3, 5, 15가 되죠. 따라서 자, 주어져 있는 값은 이거 11이 될 거고 여기 얼마가 되죠? 예,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거 지름이었죠? 지름이니까 12의 제곱이 아니고 6의 제곱이겠죠. 반지름 써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모양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36 곱하기 5가 되니까 36 곱하기 5면은 6, 5, 30. 그럼 얼마죠? 180이 되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파이를 써주면 됩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가 되고 이게 Q가 되니까 둘을 더해주면은 따라서 19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코사인 법칙 두 번 썼죠? 사인 정리 이용해서 뭐 했죠? 반지름 계산했죠. 자, 이런 작업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간단한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4점짜리라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익숙치 않다면 연습 충분히 하셔서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맞아야 돼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고요. 자,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이죠. 그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가 조건에 의하면은 근이죠.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나 조건에 의하면은 이렇게 am 곱하기 am 플러스 1의 두 항에 대해서
그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게 12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자, x에 해당하는 값은 k-8이거나 5-k가 되겠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x라고 하는 값이 바로 ak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값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항에 대해서 그 일반항에 대한 선택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열을 좀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k-8이 있고 5-k가 있다고 했을 때 1, 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자, 10개를 써놓고 이제 항입니다. 자, 이제 1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되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4, 3, 2, 1, 0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써놓고 일단은 합에 대한 그 최대값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수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만큼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만큼이 들어갈 텐데 여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봤을 때 일단은 여기 두 항이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두 항에 대해서 0이 되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죠.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0과 2를 선택하잖아요. 여기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만족하죠. 그럼 두 개가 다 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얘와 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값이니까. 근데 여기 항에 대해서 다시 뭐죠? 0이 또 되죠. 개수는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면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0까지는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양수에 대해서는 0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자, 여기 두 개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한쪽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러면 1까지 선택을 했을 때 0을 선택하게 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 다섯 번째 항은 둘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3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 항과 이 항. 그러니까 이제 n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요 두 항에 대한 요 곱이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만족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1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0을 선택하면 안 됐죠? 따라서 0을 선택하면 이쪽과 이쪽 항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파랑에서는 마이너스 3을 선택하게 되면 그럼 1 선택하고 마이너스 3 선택하면 그럼 0보다 작으니까 만족하겠죠. 자, 그 다음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 되도록이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거 이 여덟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을 선택했으니까 일곱 번째 항 하면 이제 곱이 0보다 커버리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됐고요. 여기서도 그럼 똑같이 만족하지 않죠. 됐죠. 그러니까 이 조건, 이 개수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니까 세 개, 네 개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 양수에 대한 게 여기에 10이 있고요. 여기가 13인가요? 그쵸? 자, 13이 있고 음수에 대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8이 있네요. 이렇게 따라서 해당하는 전체 합은 최대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 잘 판단하셔서 문제 나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0번.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 이차함수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만 좀 알면 되는데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프의 개형도 뭐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미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려야 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은 여러 가지를 줬어요. 지금 가나다의 조건도 줘놓고 이렇게 이거는 아마 계산을 위한 그 직접 실제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얘기한 것 같고 f의 마이너스 2고 이거 1값이니까 하나는 여기에 집어넣고 하나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P분의 Q를 얻어내라. 지금 이런 얘기니까 A하고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극한이라서 이게 조금 여러분을 좀 애를 먹였을 수도 있어요. 낯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건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우선 이 값은 축이 지금 일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의 방정식이 y축이죠. y축인데 0보다 작은 거니까 반만 쓰라는 거예요. 이쪽에 반만 써주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을 뭐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십시오. 이제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y절편은 b 값이니까 이 양수잖아요, 더군다나. 그 여기가 이제 b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는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아래로 블록이 있는데 여기 b제곱이잖아요, 이제 y절편이. 그럼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b제곱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이 b제곱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내려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차함수니까 아니 뭐 요렇게 뭐 이런 모양들이 막 내려갈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그려질 텐데 그 기준이 뭘까? 자, 이때 이제 이 추계방정식도 A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방정식을 A라고 만들어 놨다면 꼭지점은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조금씩 변화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가 y 이꼴 t.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x축의 평행인 선을 그었을 때에 그때에 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면 그때 이 gt의 최소값은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b라고 하는 게 약간 꺾여 있으니까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렇게 위쪽에 그려진다면 t가 요 사이를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 사이에 그어지면 요 하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점의 개수가 이 최소값이니까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빈 공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최소가 지금 여기가 딱 비니까, 그죠? 요거를 일단 내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려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내려서 그럼 여기를 채우자. 일단 채워 놓으면 여기에서 요구한 이상은 만족하지 않냐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 조건이 이제 이 조건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얘는 좌측에서 다가올 때의 값, 우측에서 다가올 때의 값에 대한 그 차가 2는 돼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2가 될 때를 알파라고 하겠고, 그죠?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건 또 이런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래프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래프를 가장 그려보는 게 가장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그리다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꼭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 y 값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가 x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딱 접하게 되면 이 b의 값이 지금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제곱을 시켜서 마이너스의 a 제곱이 되는 값이고 이게 같다라는 거죠, 지금. y 값이.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0이 되고요.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b에 해당하는 값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꼭지점의 y 값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존재하는지 일단 뭐 이 정도 a라고 하는 값도 여기 있나요? 여기 이제 b 값, 그러니까 y 값을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b제곱이 하나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 b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자, 그럼 이 t 값이 이거 지금 t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t 값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내려가는 건 여기서 약간만 수정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0에서 B 전까지. 이 B 전까지는 전부 두 개씩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 2잖아요. 2. 그죠? B가 되는 순간은 몇 개죠? 이게?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찍히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B와 B제곱 사이가 되면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였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였고 이거 지금 B제곱은 여기 잘 보세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가죠. 여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서 B제곱이 되는 순간 자, 여기 되는 순간까지 전부 얼마죠? 3개씩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전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보다 여기 이제 커버리면 다시 또 3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B제곱이 되는 순간은 여기 되는 순간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만들어 놨어요, 지금. 딱 여기 B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같을 때죠. 이걸 만들어 놨는데 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제 알파라고 갔을 때의 그 결과가 알파에 대한 그는 이 극한에 대한 차가 이해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접근 0일 때는 이쪽으로 접근해 가고 이쪽으로 접근해 갈 때에 이게 지금 이쪽은 0이고 이쪽은 3이 나오거든요. 땡, 안 되죠. 자, 여기 B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자극한 2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극한 3이 되니까 1이죠. 자, 여기서도 B제곱으로 접근해 가면은 여기서 3, 여기서 3. 0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접하는 순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내려보란 얘기입니다. 자, 한 번 해서 내려갔으니까 좀 허무하죠. 네, 두 번째는 좀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내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가 이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건 지워볼게요. 제가 다시. 지워서 영역이 하나 이제 더 생기는 형태가 됐죠. 자, 그럼 여기가, B제곱은 여기가 될 거고요. 자,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이제 이 B제곱, Y 값입니다. 지금 이거.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요 점이죠. 자, B는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죠. B제곱은 당연히 위쪽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이거를 마치 그냥 뉘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걸 보시면서 0에서 마찬가지 요 B제곱 사이 이렇게 되는 요 사이 뭐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없으니까 요 사이가 되면은 두 개죠. 그죠? 0에서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게 전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그 순간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조금 올라가서 이 B와 B제곱의 사이가 되면 요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4가 되고 그 값은 이 여기를 지나는 순간도 네 개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B를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다시 다운되죠. B제곱까지는 어떻게 되죠? 전부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세 개까지 나올 거고요. 자, B제곱이 되는 순간은 구멍이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못 지나가고 여기와 여기니까 두 개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두 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세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이런 형태의 값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때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 야, 차이가 2인 거야. 이게 알파를 기준으로 자극한 여기 보시면 자극하는 2가 되고 우극하는 4가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차이가 2가 나오죠, 여기 지금. 두 개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따라서 너를 그럼 알파로 쓰겠다는 거구나. 이거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요거 보는 거죠. 나조건에서 이제 베타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 값 중에 좀 하나 같으니까. 자, 이때에 어
좌측에서 올 때, 우측에서 올 때 값을 빼서 2를 더한 게 그게 G의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넣어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게 B인가 B제곱인가?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 B부터 넣어볼까요? 자, B일 때를 한번 계산해 주면은 B가 어, 어디서 보죠? 근데 T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T에 대한 게 어디로 가죠? B에 대해서 좌측으로 올 때.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GT가 4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T가 우측에서 B를 향해서 갈 때. 우측에서 B를 향해서 가면 3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둘에 대해서 빼라 그랬죠? 빼주면 1이 나올 거고. 그죠? 그 1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1을 다시 더해주면 이게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G 베타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GT에 대한 그래프니까 그럼 GB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GB의 값은 이거 4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이게 안 맞죠? 아니란 얘기예요. 아, B일 때가 아니구나. 이걸 얘기하고요. 그럼 B제곱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B제곱은 T가 B제곱 좌측에서 다가가게 되면 이쪽에서 다가가니까 이거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3이 나올 거고요. 그죠? 자, B제곱이 되는 순간에 이제 2가 됐었고, 그쵸?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잘못했죠. 여기 아니죠? 요거. 이걸 쓰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걸 써버렸네요. 0보다 큰 부분은 이것만 써내려가는 거라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여기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그럼 일단은 이제 3개고요. t가 b제곱으로 가는데 우측에서 다가가게 되면 그럼 2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둘을 빼면 1이거든요. 거기다 2를 더해주면 2가 나와요. 그럼 g에 대해서 b제곱은 얼마죠? 2죠. 이게 2니까 둘이 같죠, 이제. 딱 이걸 쓰라는 겁니다. 아, 나조건이라는 거는 이거를 베타로 쓰십시오.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됐죠? 그럼 다 나왔죠? 이 극한에 대한 그냥 간단한 이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파하고 베타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야, F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거.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전부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죠, 지금. 2분의 1을, 0보다 클 테니까 여기다 넣는 거네요.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자, 이제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게 뭐와 같다는 거죠? 알파예요. 알파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됐죠? 자, 이거 넘겨서 왔다 갔다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이 0이라서 자, a 값은 이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a가 2분의 1이 톡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야, 이거 알파하고 그죠? 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a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이 값에다가 플러스 24배를 하라는 거죠. 베타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베타는 b제곱이니까 모르잖아요. 24b의 제곱이 이게 30이 나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25의 b제곱이 자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4분의 120에서 1 더해주니까 121이죠. 따라서 이게 뭔가요? 5b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1이 나오나요? 따라서 b의 값도 나오네요. 10분의 11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럼 이제 다 구한 거네요. 그죠? 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f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은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넣어주면 4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b는 10분의 11이었죠? 이렇게 따라서 요게 지금 10분의 9가 나오나요?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f의 1이죠. 이렇게 f의 일가값은 0보다 큰 식이니까 이제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냥 1 들어가겠네요. 이거 없어지겠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요거 제곱이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0분의
120일이 되겠죠. 이건 필요 없죠, 이제. 따라서 너와 너를 더해달라는 얘기죠. 이거 100분의 90이니까 따라서 100분의 90, 90을 써주면 211이 되겠군요. 이 얘기죠. 자,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물어봤기 때문에 31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 이제 조심조심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조건을 이제 따지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 못 풀겠죠. 근데 문제는 좀 풀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이게 이제 변화 관찰하고 이런 게 이제 추세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이제 그래프 아니죠. 숫자가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안 되시고요.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 관찰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30번까지 문제를 다 보셨는데 어떤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30번 같은 문제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그리고 이런 극한에 대한 그 관찰,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에 따른 이런 교점에 대한 그래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려놓고 이런 거를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네.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가조건, 나조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런 거를 변화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시고, 빨리빨리 푼다고 또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계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30번까지 자, 마무리를 하고, 네. 시간이 되면 뭐 그 전에까지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상당히 바빴어요. 많이 바쁘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뒤늦게 지금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네. 한 해 정도 한번 더 풀어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등급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수요일 날 시험 잘 보시고 9월 4일,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